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고랑 특성화고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뭐 중위권이나 이제 중하위권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에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에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까? 일반고는 정보가 많은 반면에 특성화고는 정보가 많이 없다라는 게 사실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학교가 많은데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죠. 그러면 특성화고에 대한 특징을 먼저 알아야 그 특성화고와 일반고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방향성이 조금 잡힐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 비해서 내신을 좀 획득하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어요. 특성화고 학생들 이제 시험지하고 일반고 학생들 시험지가 다 있거든요. 내신 난이도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특성화고가 훨씬 쉬워요. 그렇다는 건 공부를 조금 적게 하더라도 본인만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내신 획득이 쉽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 진학하는 게 일반고 학생들보다 쉽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어, 일반고 학생들은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뭐 대개는 뭐 4등급, 5등급에 거의 머물러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에 반면에 특성화고는 좀 더 내신 획득이 쉬운 측면이 있고, 특성화고의 특별 전형이라든지 특성화고임에도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뭐 일반 전형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같이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형에 있어서 내신 비교를 봤을 때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반고에 비해서 내신 획득이 쉽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는 대학 진학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고에 비해서는 면학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약간의 특성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면학 분위기가 일반고에 비해서 많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고랑 특성화고 내신을 비교했을 때 일반고가 훨씬 어렵다라고 했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학생들 자체가 굳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 기간에 뭐 1, 2주 정도 반짝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니까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인식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너 공부하는 거야? 지금 왜 공부 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뭐 방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 주변이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굳은 심지로 나는 정말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없는 이상은 이 학생들도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같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을 조금 유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학교에 따라서 생기부 도움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컨설팅을 할 때 저희 지역 학생들 말고 타 지역 학생들 있잖아요. 타 지역 학생들도 줌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서 대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특성화고랑 일반고 생기부를 비교를 해보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거의 생기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이것도 좀 우수한 특성화고는 생기부 신경을 많이 써준 학교도 있지만 생기부 장수가 정말 고3인데도 9장이 넘어가지 않는 학교들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당연히 불리한 부분이 있겠죠. 생기부 장수나 이런 것들 비교하면은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 중에 교내 활동이라든지 뭐 교과 활동도 열심히 한 학생들의 생기부랑 이 특성화고 학생들 거랑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기부 도움이 사실은 그 수시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도움이 일반고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번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현재 대학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영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전문대에서 수업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4년제만 하고 있긴 하지만, 전문대 같은 경우는 구성이 일반고 반, 특성화고 반, 이런 식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업 수준 차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선 선발할 때 이 전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4등급 정도면 웬만한 그 전문대학은 다 진학을 할 수 있거든요. 특성화고 4등급하고 일반고 4등급하고 사실 하늘과 땅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거는 고등학교 때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 갔을 때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입시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 특성화고 전형으로 해서 정말 유명한 이제 학교들 진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애들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연락이 와요. 중고등학교 때 국영수를 좀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사실 고민 중이지만 이렇게 어렵게 대학에 들어왔는데 그만둘 수는 없어서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다. 또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 그 학생들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학업량의 차이가 특성화고랑 일반고랑 너무 크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 입학하고 나서도 학교 적응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랑 특성화고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때 단순히 내신 획득이 쉬우니까 특성화고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폭넓은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특성화고가 맞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